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국어 수업을 함께하게 될 최민경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수업할 때 학교에서 안내했던 것처럼 교과서로 수업 시작할 건데 교과서를 함께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단원부터 시작할 거예요. 문학 쓰기 읽기와의 첫 만남 1단원 펴주시면 됩니다.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로 함께 와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되는데요. 문학 쓰기 읽기와의 첫 만남, 첫 번째 소단원 문학의 숲과 나무부터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11페이지에 여기 대단원을 시작하며를 함께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9줄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건너뛰고 여기 있는 큰 따옴표 부분 여기 볼게요.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이거를 소단원 첫 번째 거 문학의 숲과 나무에서 할 거고요. 쓰기와 읽기가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글을 쓰고 읽음으로써 이거를 소단원 두 번째 거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문학 쓰기 읽기의 본질을 파악해보자. 이게 이 단원 전체 큰 소단원 말고 전체 대단원 1단원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볼게요. 자, 넘겨서 문학의 숲과 나무라고 되어 있는 12페이지 보이죠? 소단원명이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문학의 숲은 좀 더 큰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게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나무는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문학의 숲과 나무를 얘기하는 건 전체와 구성 요소 다 같이 그 부분과 전체를 함께 봐야만 작품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일단원명이 이렇게 정해진 거고요. 알아두기 볼게요. 13페이지. 한번 본문 들어볼까요?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로서 자, 밑줄 쳐볼게요.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로서 구조물까지의 밑줄. 이게 바로 문학 작품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문학 작품의 특성 이어서 볼게요. 문학 작품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는 내용과 형식이 있다. 자, 방금 줄에서 문학 작품을 이루는 구성 요소 두 가지 알려줬어요. 뭐랑 뭐가 있죠? 내용의 동그라미, 형식의 동그라미. 이게 바로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입니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감정 등을 문학 작품에 담아내는데 이것이 문학의 내용이 된다. 자, 잘 들었으면 방금 문학의 내용이 되는 것들이 뭐뭐 있는지 알려줬어요. 뭐냐면 작가가 적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감정 거기에 밑줄 치시면 되죠.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감정 이것이 바로 문학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문학의 내용은 작가가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가치관, 세계관, 문제의식 등과 관련된다. 그리고 작가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품에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각 갈래에 알맞은 방법이나 장치를 선택하는데 이것이 문학의 형식이 된다. 자, 문학의 형식이 뭐래요? 방금 전 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추론하면 찾을 수 있는데 보면 각 갈래에 알맞은 방법이나 장치 이것이 바로 문학의 형식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응축해서 한 번에 하고 싶은 말을 함축적으로 하고 싶으면 시를 쓰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 좀 더 길어지는 산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 문학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문학의 내용과 형식은 문학 작품 전체의 성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학 작품은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형식이 달라지기도 하고 형식에 맞추어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기도 한다. 이처럼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은 긴밀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작품 속에 용해되어 있으므로 그 둘의 관련성을 생각하며 전체로서의 문학 작품을 감상할 필요가 있다. 자, 이 알아두기 내용을 요약하면 작가는 작품의 내용에 자신의 생각, 경험, 감정들을 내용으로 담고요. 이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알맞은 형식을 선택해요. 방법이나 장치를 선택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련성을 파악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 적용해 볼게요. 봐봐.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이에요. 윤동주 시인은 우리 이름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영화로도 나왔죠. 동주. 우리
강하늘 배우가 연기했던 그 동주에도 있고 수능에도 그렇고 모의고사에도 그렇고 교과서에도 그렇고 가장 자주 빈출되는 시인 중에 하나예요. 일제강점기에 를 한평생 살다 간 사람, 우리 독립은 못 보고 돌아가셨지만 일제강점기랑 생애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인이죠. 우리 그래서 이 시인에 대해서 한번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할까요? 우리 여기까지 한번 동주 시인에 대해서 들어봤죠. 어때요?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죠.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을 보면 우리 제목 볼게요. 자화상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 여기에 자화상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다들 다 대답했을 거야, 그치? 자화상은 어떤 거냐면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를 자화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의 모습이 가장 많이 투영됐다고 볼 수 있는 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주 시인이 아까 전에 어떤 시대에 살아갔다고 했지? 여기 잠깐 설명 나오죠. 일제강점기에 옥사하였으며 라고 되었어요.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시인이기 때문에 우리 일제강점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일제강점기가 대체 어떤 것일까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영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보고 가겠습니다. 1910년 일본의 강점에 의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민족의 모든 권한과 소유를 박탈당했습니다. 특히 1930년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는 일제 탄압이 극심하던 암흑기였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병참 기지로 삼아 인력과 식량, 물자 등을 강제로 동원하였습니다. 일제는 황국 식민화를 위해 학교의 조선어과를 폐지하고 조선어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한국인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은 물론 계몽운동, 사회운동, 학술활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유례없는 탄압을 가하면서 민족 문화의 말살을 꾀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많은 문인들이 절필하거나 변절하였지만 식민지 현실을 비판하고 일본의 횡포에 저항하며 문학활동을 계속한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이육사 시인은 식민 지배하에 민족적 비극을 소재로 삼아 강렬한 저항 의지를 나타내고 꺼지지 않는 민족 정신을 장엄하게 노래하였으며 윤동주 시인은 식민지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민족적 자기 정체성을 형상화하는 작품을 창작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방금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이해해 봤는데 조금은 알겠어요? 일제강점기가 어떤 그 문학상을 담고 있는지, 시대상을 담고 있는지.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자화상 작품을 볼 건데 보기 앞서서 영상 진짜 딱 하나만 더 볼게요. 이렇게 영상을 많이 보는 이유는 첫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많은 것들을 동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앞으로 수능, 모의고사 그리고 뒤에 나올 작품들까지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그 삶의 중간중간에 쓰여진 시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것도 다 같이 공부하면서 봐야 되는 내용이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 시인인 윤동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동주는 시를 통해 맑고 순수한 영혼이 지상에 진정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윤동주는 어린 시절부터 문학에 관심과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12살 때 서울에서 나오는 월간 소년 잡지를 구독해서 읽었고 송몽규 등과 함께 새명동이란 잡지를 발간합니다. 오줌 싸개 지도. 빨랫줄에 걸어놓은 요에다 그린 지도. 지난밤에 내 동생 오줌 싸 그린 지도.
꿈에 가본 엄마 계신 별나라 지동가. 돈 벌러 간 아빠 계신 만주 땅 지동가. 비록 소년시기에 쓴 시는 아니지만 어린 시절의 윤동주를 보여주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만주 용정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윤동주는 국내 숭실중학교로 편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윤동주의 최초 작품인 공상을 발표합니다. 이후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에 저항하며 숭실중학교를 자퇴하고 다시 용정으로 돌아와 광명중학교를 졸업합니다. 이후 연희 전문, 현재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에 진학합니다. 연희 전문학교를 다니던 때 윤동주는 현재 우리들에게 알려진 주옥같은 시들을 창작합니다. 졸업할 무렵 윤동주는 19편의 시를 모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원고 3부를 작성하여 이양하 교수님과 친한 후배 정병욱에게 한 부씩 증정합니다. 그리고 이 시집을 출간하려 하지만 일제의 검열에 의해 시가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양하 교수님의 권고에 의해 윤동주는 출판을 단념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윤동주의 시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정병욱 덕분입니다. 이후 윤동주가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에서 체포되고 난 후 정병욱 역시 학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윤동주의 시 원고를 자신의 어머니께 맡기고 자신이나 윤동주가 죽어서 돌아올 수 없게 되면 조국 광복 이후 원고를 연희 전문학교에 보내어 세상에 알려달라고 합니다. 해방이 되고 다행히 정병욱은 살아서 돌아오고 윤동주의 시를 세상에 발표합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붉은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고난을 짊어지려는 자기 희생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십자가는 윤동주가 일제강점기 시절 대학 생활을 하며 쓴 시입니다. 십자가, 또 다른 고향, 슬픈 족속 등의 시는 당시 일제의 검열에 걸릴 위험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이양하 교수가 출간을 말렸던 것입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노래하는 윤동주의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서시입니다.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제목이 나오게 된 시이죠. 이후 윤동주는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일본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창씨 개명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윤동주 역시 히라누마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했는데 창씨계를 제출하기 바로 5일 전에 쓰여진 시가 교과서의 참회록입니다. 일제가 강요하는 창씨 개명에 굴복한 자신을 참회한 시이며 고국에서 쓴 마지막 시가 바로 참회록입니다. 일본 유학 시절 쉽게 씌어진 시 등 5편을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로 보냈는데 이 시들이 오늘날 볼 수 있는 마지막 윤동주의 시입니다. 쉽게 씌어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일본 유학 시절에 자신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시인, 쉽게 쓰여진 시는 식민지 시대에 조국을 떠나와 일본에 살면서 시나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자책하고 자아를 성찰하여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잘 담은 시입니다. 일제강점기 말기가 되면서 한국 학생들에 대한 일본의 탄압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윤동주는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었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이후 1945년 2월 광복을 반년 앞둔 채 옥사하게 되는데 윤동주의 죽음에는 아직도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윤동주와 함께 수감된 손문규 역시 3주 뒤 옥사하는데 그는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이름 모를 주사를 계속 맞고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후쿠오카 형무소의 연도별 사망자 수가 매년 2배씩 늘어났다는 점은 일본이 생체 실험을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게 합니다. 짧은 생애 동안 어둠으로 점철된 공간 속에서 꺼지지 않는 별의 마음으로 한 시대와 양심을 노래한 시인 윤동주. 험한 세상을 온몸으로 견디었던 한 고결한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일생을 한번 본 느낌인데, 그래서 이 자화상을 보면서 우리 윤동주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자화상을 작성했고, 어떤 말을, 어떤 주제를 전달하고 싶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연, 총 6개 연입니다. 우리 같이 들어볼 테니까 교과서로 눈으로 따라 보면서 계속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화상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작품을 한번 끝까지 읽어봤는데 이렇게 총 6개 연으로 되어 있는 자화상, 우리 핵심은 우리 각 줄을 밑줄 치면서 각 시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음 시간부터 할 거고, 이번 시간에는 자 끝나기 전에,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 정리 총 갈래, 성격, 어조, 제재, 주제, 특징 있죠. 특징 3가지까지 이거 먼저 교과서 여백에 14페이지 하단 부분 혹은 아니면 15페이지 윗부분 아니면 포스트잇 준비되어 있으면 국어 시간에 앞으로 핵심 정리 계속 적을 건데 포스트잇 준비되어 있으면 포스트잇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지금 2분 드릴 건데 2분 동안 필기 하시고 2분 있다가도 다 필기 못한 사람들은 잠깐 강의를 멈춘 다음에 이거 강의 핵심 정리 적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핵심 정리 해설부터 시 연들 각 본문 보고 그 다음에 활동 국어 힘 키우기 넘겨서 16, 17, 18, 19페이지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잠깐 멈추고 적어도 되고 아니면 그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적어봅시다. 갈래, 성격, 어조, 제재, 주제, 특징들 지금 적을게요. 자, 시작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어디까지 적었어요? 다 못 적은 친구들은 강의를 잠깐 멈추고 마저 적으면 되고, 다 적은 친구들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거예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 바로 이어서 핵심 정리 설명하고 이 핵심 정리에 적힌 내용들을 본문에서 찾으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